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혹은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매달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은 무섭게 치솟고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오늘은 사치가 되어버리는 이 기분.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독하고 끔찍한 경제적 고통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로마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흔히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면 게르만족의 침입이나 타락한 황제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한 진짜 범인은 칼이 아니라 바로 망가진 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로마의 시장판으로 가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경악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과 소름 끼치게 닮아있는 로마의 인플레이션 잔혹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대리석 궁전 뒤편에서 제국의 화폐가 어떻게 쓰레기 조각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지 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우스, 은화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이 은화는 당시 로마 경제의 혈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데나리우스는 순도가 무려 95% 이상인 그야말로 번쩍번쩍한 진짜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커지고 국경을 지킬 군대는 늘어나는데 돈 쓸 곳은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황제들은 고민에 빠지죠. 세금을 더 걷자니 반란이 무섭고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자니 권력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 등장합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물론 당시엔 인쇄기가 없었으니 방식은 좀 투박했습니다. 은화의 구리를 섞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법이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95%였던 은 함유량은 네로 황제를 거치면서 야금야금 깎여나가더니 3세기 혼란기에 접어들면 5%, 심지어 2%대까지 떨어집니다. 겉모습만 은색으로 코팅된 사실상 구리 덩어리나 다름없는 가짜돈이 탄생한 거예요. 서울로 치면 은마 아파트 살 돈으로 껌 한 통 겨우 사게 되는 수준의 화폐 가치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황제가 시장에 나가서 이제부터 이 구리 덩어리도 예전 은화랑 똑같은 가치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믿어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누구입니까? 눈치가 백단인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렸죠. 돈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광택이 죽어가는 걸 보며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아, 이거 예전 같은 돈이 아니구나.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물건값을 올립니다. 예전엔 은화 한 니페 빵 5덩이를 줬다면 이제는 10립은 줘야 빵 하나를 내주는 시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밀 가격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수천 %가 폭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하던 게 갑자기 70만 원이 된 꼴이에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로마 황제들이 이 위기를 해결하겠답시고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214년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화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다 탐욕스러운 상인들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며 모든 물건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버린 거죠. 이름하여 최고 가격령입니다. 밀 한 가마니는 얼마, 고기 한 근은 얼마, 심지어 이발 비용까지 국가가 딱 정해줬습니다. 만약 이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놈이 있다. 그럼 그냥 사형이었습니다. 아주 서슬퍼런 공포 정치였죠. 요즘으로 치면 정부가 모든 아메리카노는 1,500원 고정, 어기는 카페 사장은 감옥 간다 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물가가 잡혔을까요? 천만에요. 경제 법칙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상인들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빼야 아예 장사를 접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씨가 마른 거죠.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암시장입니다.
대낮에는 텅 비어있던 시장 뒷골목에서 밤마다 몰래 물건이 거래됩니다. 당연히 위험수당이 붙으니 가격은 법정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죠. 국가가 가격을 억누를수록 물가는 더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정직하게 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만 배를 불리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 같나요? 현대 사회에서도 베네수엘라나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서 똑같이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나요? 로마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과격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원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로마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찍어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현대의 복지 포퓰리즘이나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닮아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시행했던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정부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공짜 밀가루를 나눠주고 검투사 경기를 열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번 공짜 맛을 들인 대중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국 전체를 지키기 위한 방대한 군사비까지 더해지니 국고는 늘 텅텅 비어 있었죠. 세금은 안 거치는데 돈 쓸 곳은 많으니 황제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결국 다시 은화의 순도 낮추기, 즉 현대판 양적 완화뿐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은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산층입니다. 로마의 자영농과 성실한 시민들은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메우기 위한 과도한 세금 폭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금을 못 이긴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버리고 대지주 밑으로 들어가 소작농이 되거나 아예 도시 불황자로 전락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양극화라는 괴물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아주 소수의 초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곤층만 남게 된 거죠. 로마의 사회적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군대는 월급 가치가 떨어지니 사기가 바닥을 쳤고 시민들은 더 이상 제국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냉소가 제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이나 강남 복판의 고물가에 신음하는 현대인들의 박탈감과 로마 시민들의 절망이 과연 다를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아예 돈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후기로 갈수록 경제는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회귀합니다. 돈이 종이 조각, 아니 구리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상인들은 금이나 은, 아니면 차라리 밀이나 올리브유를 직접 가져오라고 요구했죠. 경제의 효율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거대했던 로마의 교역망은 조각조각 끊어졌습니다. 화폐라는 신용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각자 도생의 원시적인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로마를 떠나 시골의 성채로 숨어들었고 이는 훗날 중세 봉건 제도의 씨앗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이 로마라는 거대한 숲을 태워버리고 그 제위에서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싹튼 셈입니다. 자, 이제 현대와 로마를 평행이론처럼 비교해봅시다. 로마는 은화의 순도를 속였고 현대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 발행량을 조절합니다. 방식은 세련되어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만큼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로마 황제가 구리를 섞을 때마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은을 훔쳐간 것처럼 현대의 인플레이션 역시 우리의 노동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고대 로마의 시장통에서도 울려 퍼졌던 절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로마의 빵집 주인이었다면 매일같이 은 함량이 줄어드는 돈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치솟는 금리와 물가를 보며 느끼는 그 막막함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결국 로마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를 훼손한 제국은 예외 없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칼날로 가격을 통제하려 했을 때
시장은 비웃듯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경제는 권력보다 강하고 인간의 본능은 법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뿌려온 화폐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며 어쩌면 로마가 겪었던 그 거대한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무색할 만큼 인간의 욕망과 실수는 판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가 구리 덩어리가 되어가던 그 시절, 누군가는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을 테고 누군가는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며 한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역사책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죠. 화폐가 무너진 제국에 내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달러, 그리고 우리가 쓰는 원화는 과연 로마의 데나리우스와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로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직함과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건 국경 너머의 야만인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황제의 손끝에서 나온 가짜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늘 여러분이 결제한 영수증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읽어내어 미래를 준비할지 아니면 로마 시민들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대 로마의 경제 전쟁터를 함께 누벼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주한 경제적 현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멸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법전이 아니라 바로 돈을 속이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뼈아픈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화폐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는 로마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